그러면 태희야, 너네 1단원만 시험 본다는 게 2항 정리까지 본다는 거지? 네. 경우의 수만 본다는 거지? 네, 그냥 1단원,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확통은 크게 세 단원이야. 경우의 수, 확률, 통계. 근데 경우의 수까지 본다는 얘기지? 네. 2항 정리까지. 오케이. 잠깐만. 내가 펜을 어디다 놨지? 자, 그래서 RPM부터 질문 받아야 되겠죠? 네. RPM이라. 쌤, 그 원순열이랑 중복순열 중에 뭐가 더 쉬워요? 원순열이 더 쉽지. 아, 원- 그래요? 원순열은 정해져 있잖아. 아니, 이게 학교 확통 수행평가에서 음, 음, 단원을 하나씩 정해서 음, 그 설명하게 하는 발표를 시킬 거래요. 음. 근데 제가 좀 그 설문지에 빨리 작성해서 원순열이랑 그냥 쉬운 거 원순열이랑 중복순열 중에 뭐 할까 생각하다가 그냥 중복순열 발표하겠다 했거든요. 음. 그래서 혹시 어려울까 해서요. 심사부에다 넣어놨나? 설명하기는 원순열이 더 쉬운데, 네, 멋있는 거는 중복순열? 네, 중복순열. 중복순열이 설명하기는 더 쉬워. 음, 근데 이제 원순열은 할 게 많아. 네, 음. 원순열은 이제 유형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줄 수 있지. 그러니까 약간 멋있어 보인다? 네, 근데 중복순열은 뭐 할 게 없어. 그냥 단순해. 그래서 설명하기는 쉬운데 화려하지 않지. 음, 근데 이제 만약에 태희가 나가서 그 점수를 많이 얻고 싶다. 그럴 때는 원순열이 차라리 낫지. 음, 그래서 이제 원순열을 설명하면서 저번 시간에 선생님하고 다각순열도 했잖아. 네, 다각순열까지 곁들여서 해주는 거지. 네, 그러면 화려해 보이잖아. 멋있어 보이잖아. 그치? 네, 그럼 점수를 좀 더 받을 수 있겠지. 이해되죠? 네. 음. 자, 그래서 이제 일단 RPM 질문부터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이거 아니지? 네. 이거 아니었다. 그치? 잠깐만. 과학은 잘하고 있어, 태희야?
네. 과학 선생님하고? 네. 과학 선생님 굉장히 사람 좋지? 네. 과학 선생님의 보면 네가 말할까 봐 말을 못하겠다. 야. 뭐 어떤 거예요? 과학 선생님보다 한참 동생이거든. 아, 진짜요? 근데 이제 같이 있으면 뭐랄까 반말하기가 좀 미안하다 그럴까? 반말하기가 조금 미안하지. 이거 다 과학쌤한테 이를 거예요. 그래 네가 이럴까 봐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던 거야. 잘 아시는 분은 아니고 내가 아시는 분에 또 아시는 분. 그러니까 둘 다 똑같아.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이 가운데 있는 거지. 자, 몇 번? 31번이요. 31번. 이제 만약에 태희가 원순열을 설명할 때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해주면 화려하지. 그러니까 네. 원순열은 유형이 많아. 유형이 많아서 원순열을 하나 설명하고 나서 이럴 때는 이렇게, 이럴 땐 이렇게, 이럴 땐 이렇게 해주면 보기가 더 좋지. 네. 자, 원판에 8개 영역이 있어. 서로 다른 8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각 영역에는 한 가지 색만 칠하고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그치? 근데 그러려면 이제 여기에 그 칠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냐면 8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지? 이렇게 8가지가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안에 있는 원을 먼저 칠할 건지 바깥에 있는 원을 먼저 칠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회전하는 건 같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제 원순열처럼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 안에 것도 이것도 원이고 이것도 원이고 이 바깥에 있는 여기 있는 4개 영역도 원형 형태잖아. 네. 그러면 2개 다 원순열로 구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지.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안에 거를 먼저 하든 바깥에 거를 먼저 하든 한쪽만 원순열로 해주면 돼.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지금 이제 8가지 색이 있거든. 8가지. 8가지 색이 있는데 이 8가지 색 중에서 4가지를 먼저 뽑아. 4가지 색을 먼저 뽑아서 요 안에다가 먼저 칠할 거야. 안에 거를 먼저 칠하든 바깥에 거를 먼저 칠하든 일단 4가지 색은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그치? 그럼 8가지 중에 4가지를 선택하는 게 뭐냐면 8C4야. 조합이죠? 선택만 하면 되니까 순서가 없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조합으로 8C4야. 그럼 선택을 했어. 그럼 이제 그 4가지 색을 여기다 칠할 건데 원형 형태니까 곱하기 3팩토리얼 이렇게 해야 되겠지? 원순열이니까. 그치? 그럼 이제 나머지 4가지 색이 남았잖아. 그럼 그 4가지 색을 바깥쪽에 칠해야 되는데 그럼 그 4가지 색을 바깥쪽에 칠할 때 이것도 원순열로 계산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지. 태야 선생님이 뭘 얘기하는지 이해 갑니까? 네.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바깥쪽에 칠할 때는 원순열을 하지 않아도 돼. 왜 그러냐면 이 안에 있는 이 색깔이 예를 들면 여기가 빨강, 파랑, 노랑, 초록 이렇게 결정됐다고 하자. 이렇게 결정됐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4가지 색을 칠할 때
여기는 네 가지 색이 회전한다고 해서 같아지지가 않지. 왜 그러냐면 이 안에 있는 게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 안에 있는 색깔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바깥에 있는 것들은 회전한다고 해서 같은 경우가 나오질 않지. 네. 그렇지? 같은 경우가 나오지가 않아. 예를 들면 여기 A, B, C, D가 칠해졌다고 하자. 이렇게 칠할 때와 또 여기에 A, B, C, D를 칠할 때가 같아야 되잖아. 원순열은. 네. 근데 이 안에 있는 색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A, B, C, D를 칠할 때와 이렇게 A, B, C, D를 칠할 때가 같을 수가 없다는 거지. 이 안에 있는 색이 같이 돌아가질 않으니까. 선생님 말 이해가? 네. 안에 있는 거는 이미 고정돼 있게 되면 바깥에 있는 게 회전해도 안에 있는 게 회전하는 게 아니거든. 고정돼 있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거는 원순열로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얼마다? 4팩이다. 그냥 4팩을 곱해주면 돼. 원순열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 이제 그러면 결론부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네 가지 색을 선택해. 네 가지 색을 선택해서 이 안에 있는 거를 원순열로 칠하는 거야. 네 가지 색을 선택하는 거 8C4. 원순열로 안에 있는 원 칠하는 거 3팩. 네 가지 색 남았죠? 그 네 가지 색을 바깥에 칠하는 거 4팩. 이해 갑니까? 네. 그래서 8C4 얼마예요?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를 4팩으로 나눠야죠. 4, 3, 2, 1로 나눠야 되네. 그럼 2하고 4하고 8 약분되죠? 3 약분되면 2죠? 그러면 70까지죠? 그 다음에 3팩은 6가지죠? 4팩은 24가지죠? 이해 갑니까? 네. 그래서 답은 뭐니? 70 곱하기 6 곱하기 24 이게 답이야. 계산은 K가 할 수 있죠? 네. 자, 이거는 어려운 거에 해당해. 원순열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거에 해당해. 시험에 나오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오답률 굉장히 높아요. 네. 자, 어떤 얘기니? 안에 거를 원순열로 계산하면 바깥에 있는 걸 원순열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알아두세요. 바깥에 있는 걸 원순열로 칠했다면 안에 있는 건 원순열로 칠할 필요가 없다는 거. 둘 중에 하나만 원순열로 계산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칠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또 35번이요. 35번. 쌤, 이게요, 그 수행평가요. 음, 제가 방금 봤는데도, 음, 이게 그 선생님이 정해준 소단원을 선택해서 이게 원순열의 수, 그거를 아직 선택을 애들이 안 했더라고요. 음, 그래서 바꿀 수는 있는데, 음, 이거를 자신이 생각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학습 자료를 만들어서 5분에서 10분 정도 발표하는 건데, 음, 그러니까 PPT를 만들어서 이제 제 진로랑 관련 지어서 만들면 좋대요. 그래서 창의성, 준비도, 수학적 의사, 소통 능력, 논리적 표현 등의 평가 요소로 자기 평가 및 동료 평가한다는데, 음. 근데 중복 순열이 뭔가 조금 더 뭐 설명하기는 쉽지 않을까요? 설명하기 쉬운데 네. 화려하지가 않다니까. 어, 그러니까 고민이네요. 중복순열은 다른 방법이 거의 없다니까. 그쵸. 근데 다 비슷하긴 한데, N파이R이니까 뭐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 네. 어. 그냥 중복순열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유형을 그냥 이렇게 나열하는 맞아요. 것밖에 없지. 네. 근데 원순열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 다각순열도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 이거 다각순열이잖아. 네. 이거 다각순열 이거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원순열을 설명하고 다각순열에 적용해서 또 이렇게 다각순열에 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양하잖아. 네. 음. 그러니까 원순열이 할 게 훨씬 많아. 네. 아까처럼 원순열도 또 원이 두 개 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원이 두 개 있을 때는 하나만 원순열을 적용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를 적용하고 나면 고정되기 때문에 색이 바깥에 거는 회전을 해도 똑같은 경우가 안 생깁니다. 뭐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잖아.
네. 또 아마 원순열이 훨씬 낫지. 그래요? 아니, 이게 첫 음, 번째 발표할 것 같아서 음, 모르겠어요. 이게 그 확통 전단원으로 발표하는 것 같긴 한데, 지금 다른 애들은 다 이 뭐지, 1단원을 선택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음. 다들 2단원부터 해가지고. 자, 이와 같은 다각순열을 계산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네. 그 첫 번째가 뭐야? 가운데 거를 반으로 빼면 나누는 거. 12개니까, 그치? 12팩에서 일렬로 세우는 게 12팩토리알이잖아. 그치? 그리고 같은 게 나오는 경우를 나눠주는 거지. 그러면 같은 거 나오는 경우가 몇 가지야? 여기 있을 때. 한 칸씩 돌아가면 같은 게 나오잖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여섯 개를 회전하면, 그치? 여섯 개를 회전하면 언제나 같은 경우가 나오잖아. 그래서 6으로 나눠주는 거지. 그치? 같은 게 나오는 경우를 나눠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다각형이 육각형이니까 여섯 군데, 여섯 번 회전하면 같은 게 나와. 그러니까 6으로 나눠주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야? 원형의 형태에서, 원형으로 따지면 원순열로 계산하면 5팩이지, 아니, 11팩이잖아. 11개잖아. 그치? 12명을 원순열로 계산하면 11팩토리알이지. 네. 거기에서 다른 경우, 어, 그러니까 회전해도 같지 않는 경우가 여기 앉을 때, 여기 앉을 때지. 그래서 곱하기 2 해도 되지. 네. 그치?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이렇게 계산해도 돼. 근데 두 가지가 똑같지. 이해가지? 네. 그래서 두 가지가 똑같은 거야. 근데 문제를 보니까 a 곱하기 12 팩토리알로 계산했지. 네. 그 말은 이렇게 계산했다는 거지. 12 팩토리알이니까. 네. 그치? 이렇게 계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a는 얼마야 돼? 6분의 1 해야지. 이해가지? 그러니까 네. 원래 원순열은 일렬로 나열한다. 그게 n 팩토리알이야. 근데 회전해서 같은 경우가 나오는 경우로 나눠주는 거거든. 그치? 그럼 이게 육각형이니까 6번 회전하면 똑같은 게 나오거든. 6번. 똑같은 게 6번 회전할 때 나오기 때문에 6으로 나눠줘야 돼. 그치? 그러니까 12팩토리알을 6으로 나눠주는 게 다각순열인데 이렇게 계산해도 되지만 아예 가운데 거를 빼고 원순열로 계산한 다음에 원순열보다 어떨 때 더 나오니 여기 앉을 때와 여기 앉을 때가 다르거든. 다른 경우가 두 가지거든. 그러니까 원순열에서 다른 경우가 두 가지니까 거기에다 곱하기 2를 해도 돼. 그치? 그런데 요거나 똑같은 얘기인데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35번은 얼마야? 6분의 1이야, 답이. 이해가? 네. 어, 오케이. 또, 또 39번이요. 39번. 자, 모스보호라고 해서 이제 옛날로 얘기하면 돈돈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암호 보낼 때, 저거를 이제 조합해가지고 이제 글씨를 만들어. 글씨를 만들어서 이제 SOS 같은 거 칠 때 불빛으로 반짝반짝 반반짝 뭐 이렇게 해가지고 SOS를 치는 거야. 그때 써먹는 게 뭐냐면 모스보호야. 그래서 이제 이진법이거든. 그러니까 이진법을 조합을 하게 되면 이제 글씨를 만들 수 있거든. 그렇게 해서 암호를 보내는 내용이 모스보호인데 이제 옛날로 얘기하면 간첩들이 써먹는 거. 그런 거야. 자, 이 모스보호를 3개 이상 5개 이하로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하나는 돈이니 하나는 쯔니 돈쯔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긴 거야. 그래서 불빛도 반짝 하고 또 반짝 이렇게 시간을 늘리는 거지.
그럼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진법이야. 0 아니면 1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돈쯔 한 조를 가지고 하나를 가지고 돈쯔 하나를 가지고 몇 개를 만들 수 있냐면 신호를 2개 만들 수 있어. 돈이니 쯔니 이렇게. 그러니까 전구라고 생각해. 전구라고 생각하면 커졌다 꺼졌다. 켜지는 거 꺼지는 거 신호가 2가지가 나올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전구 하나일 때는 신호가 2개 나오는 거야. 그거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 하나는 꺼졌다. 하나는 켜졌다. 하나는 온, 하나는 오프. 그럼 전구가 2개야. 그럼 이것도 2가지지. 또 전구가 2개면 각각이 2가지씩이잖아. 신호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전구가 하나 있을 때마다 나타날 수 있는 신호가 2가지야.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2가지잖아. 그치? 그 돈쯔도 똑같은 얘기야. 돈쯔 꺼졌다 켜졌다 2가지씩이라고 보면 돼. 그러면 전구가 3개면 신호를 나올 수 있는 경우가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2의 세제곱 그래서 8가지지. 전구를 3개를 써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경우가 8가지야. 그럼 돈쯔도 마찬가지로 2가지씩이기 때문에 8가지야. 이해가? 네. 돈쯔 이렇게 조합을 하게 되면 8가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각각이 2가지씩이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8개. 그럼 3개일 때는 뭐냐면 3개일 때는 8개야. 아시겠죠? 이렇게 네. 3개일 때는 8개야. 그런데 3개 이상 5개 이하니까 3개를 쓸 때 또 몇 개를 쓸 때? 4개를 쓸 때 4개 쓸 수도 있잖아. 하나 둘 셋 넷. 신호를 4개를 쓰게 되면 2의 4승이니까 16가지 나오겠지. 똑같이 각각이 2가지씩이니까. 신호를 5개를 쓴다면 하나 둘 셋 넷 5개를 쓴다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2의 5승 32가지 나오겠지. 그렇지? 그래서 신호를 만들 수 있는 경우는 3개를 쓸 때, 4개를 쓸 때, 5개를 쓸 때. 이해가지? 그래서 3개를 쓸 때는 8가지, 4개를 쓸 때는 16가지, 5개를 쓸 때는 32가지. 그래서 이거 더하면 40에서 56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태희야 이해가? 이해가니? 네. 돈줄을 3개 쓸 때 그럴 땐 8가지. 돈줄을 4개를 쓰게 되면 16가지. 5개를 쓰면 32가지. 그러면 3개에서 5개 이하라고 했으니까 3개 쓸 수도 있고 4개 쓸 수도 있고 5개 쓸 수도 있으니까 8가지, 16가지, 32가지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면 56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계산해야 돼. 이해 가시죠? 네. 오케이. 또 질문? 46번이요. 자, 46번. x는 1, 2, 3, 4, y는 1, 2, 3, 4, 5에 대하여 함수 f 땡땡 x에서 y로의 대응 중에서 f1은 1이래. 또는 f2는 2인 함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 말이죠? 네. 그럼 어떤 얘기냐면 이게 x야. 1, 2, 3, 4야. 여기에 y가 있어. 1, 2, 3, 4, 5야. x에서 y로 대응하는 함수인데 이 말 뜻이 뭐냐면 1은 1에 대응했다 이 뜻이야. 1은 1에 이미 대응한 거야. 이건 이미 결정이 난 거야. 사건이 이미 발생한 거야.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셀 때는 이미 결정된 사건을 세는 게 아니야. 셀 필요가 없잖아. 그치? 나올 수 있는 가지수를 세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결정됐으니까 셀 필요 없고 이제 나머지만 가지고 세주면 되지. 그런데 함수의 개수니까 2가 대응할 수 있는 거 5가지.
2가 대응할 수 있는 거 5가지, 3도 5가지, 4도 5가지 이렇게 되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1이 1에 대응하는 경우 대응했을 때 나머지가 함수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냐면 5의 3승까지야. 몇 가지는 됐니?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2가 2에 대응했어. 또는이니까. 또는이니까 이번에는 x가 2가 2에 대응했어. x, y. 자, 1, 2, 3, 4. 1, 2, 3, 4, 5인데 이미 2는 2에 대응한 거야. 이미 이거는 발생했어. 그럼 이제 나머지만 가지고 세주면 돼. 그러면 나머지를 가지고 세주는데 1이 대응할 수 있는 거 마찬가지 5가지. 함수니까 3도 5가지, 4도 5가지. 그치? 4도 5가지. 그래서 이것도 5의 3승가지야. 여기까지는 됐니? 네. 근데 이제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죠? 1도 대응하고 2도 대응할 수도 있잖아. 네. 또는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두 개 다 대응할 때. 그래서 x에서 y로 대응하는데 이번에는 1, 2, 3, 4가 1, 2, 3, 4, 5에 대응하는데 5에 대응하는데 자 1은 1에 대응했고 이제 2는 2에 대응한 거야. 둘 다 대응할 때. 그치? 둘 다 대응할 때는 그러면 3도 5가지, 4도 5가지겠죠? 네. 그러니까 5의 제곱까지가 나오겠죠? 둘 다 대응할 때는. 근데 네. 이거는 여기 이거 대응한 거 1번하고 2번에서 겹치는 부분이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겹치는 부분이야. 겹치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는 중복된 건 빼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중복됐다는 거지. 여기서도 한 번 샜고 여기서도 한 번 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게 들어있고 이거 계산할 때도 이게 저기 앞에 있는 게 들어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두 번 샜다는 거지. 두 번 샜으니까 한 번은 빼줘야 돼.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5의 3승 곱하기 2에서 5의 제곱을 빼줘야 돼. 이해가지? F1이 1일 때 이거, F2가 2일 때 이거 두 가지를 더해서 중복되는 게 이거니까 5의 제곱을 빼줘야지. 그럼 5의 3승이 얼마니? 125죠? 2 곱하니까 250이겠지? 여기서 25 빼야죠? 그러니까 225겠죠? 네. 맞니? 225겠지. 답은. 이해가? 지금? 네. 중복된 건 한 번 빼줘야 된다. 두 번 셌으니까, 한 번은 빼줘야 된다. 자, 또 51번이요. 자, 51번. 7개의 문자를 나열할 때 양 끝에 서로 다른 문자가 나오는 경우, 그쵸? 서로 다른 문자가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럼 서로 다른 문자가 오는 경우를 구해도 되고, 이게 이제 귀찮으면, 뭐를 써도 되냐면, 항상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두 가지로 구해도 돼. 그래서 첫 번째는 직접 구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여사건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여사건을 이용할 때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뭐를 빼냐면 뭐뭇이 아닐 경우를 빼는 거야. 이게 여사건이야. 전체 경우의 수에서 뭐뭇이 아닐 경우를 빼면 뭐뭇일 경우가 나오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양 끝에 서로 다른 문자가 오는 경우를 구하라. 그러면 전체에서 같은 문자가 올 경우를 빼면 되지. 그러니까 직접 구해도 되고 여사건을 이용해도 되는데 어떤 게 편한지는 그때그때마다 달라. 그때그때마다 다르니까 따져줘야 돼. 어떤 게 편할지. 그럼 생각해봐.
직접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되니? 서로 다른 문자가 양 끝에 올 때. 자, 둘, 넷, 여섯, 둘, 넷, 여섯, 일곱 개니까 7개를 쓰는데 5개는 가운데다 세우고 양 끝에다가 서로 다른 문자가 와야 되는 거야. 그럼 서로 다른 문자가 뭐 있니? A, B, C, D니까 여기 A, B가 올 때, 또는 여기 B, A가 올 때, 또 B, A가 올 때, 또 여기에 C, D가 올 때 굉장히 많지. A, B, C, D가 양 끝에 오는 경우는 굉장히 많잖아. 그치? A, B, B, A, A, C, C, A, A, D, B, C 많잖아. 그치? 그러니까 4개 중에서 서로 2개를 뽑는 경우나 똑같거든. 그러니까 4P2야. 4P2니까 12가지가 나온다고. 그치? 그러니까 양 끝에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나오냐면 12가지가 나와. 그 12가지를 각각을 다 세도 돼. 귀찮지? 12번 해야 네. 되잖아. 그치? 12번 해야 되니까 귀찮지. 그럼 뭐가 더 편해? 이럴 때는 6건이 더 편하다는 거야. 그러면 전체에서 멋멋이 아닐 경우니까 양 끝에 같은 문자가 올 경우를 빼면 돼. 그치? 서로 다른 문자가 올 경우가 아닌 경우는 같은 문자가 올 경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양 끝에 같은 문자가 오는 경우를 빼면 돼. 태희야, 여기까지 오케이? 네. 그럼 같은 문자가 와야 되니까 같은 문자가 올 수 있는 거는 B하고 C밖에 없지. A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양 끝에 같은 문자가 올 수가 없잖아. B가 오거나 C가 오거나 2가지밖에 안 되잖아. 그치? 아까는 몇 가지였는데? 12가지였잖아. 12가지를 계산하는 것보다 2가지를 계산해 주는 게 훨씬 더 빠르지. 여기까지 가니? 네. 그럼 이제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전체 경우에서는 둘, 넷, 여섯, 일곱. 7가지를 일렬로 세우는 경우 7팩토리알. 그런데 같은 문자가 2개, 3개가 있으니까 2팩, 3팩으로 나눠줘야지. 이게 전체 경우의 수죠? 저번 시간에 뭐 배웠어요? 같은 문자가 있는 순열 배웠죠? 네. 같은 문자가 있을 때는 나눠주는 거 이해가지? 그게 순서가 바뀌는 경우를 한 가지로 보니까 여기에서 빼는 거야. 양 끝에 뭐를? 같은 문자가 오는 경우. 그럼 같은 문자가 오는 경우니까 B가 양쪽에 올 때 B가 양쪽에 오면 A,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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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이거를 일렬로 세우는 경우잖아. 그치? 이해가지? 그럼 네. 5팩을 C가 3개 같으니까 3팩으로 나눠주면 되죠? 맞니? 네. 양 끝에 B가 올 때는 5팩을 3팩으로 나눠주면 돼. 이거하고 또 어떤 경우가 있어? C가 2개 올 때. C, C 이렇게 2개 올 때. 그럼 이제 C가 2개 와. C가 2개 왔으니까 나머지는 뭐야? C가 2개 오면 A, B, B, 그 다음에 C 하나, 그 다음에 D 하나 이렇게 되겠죠? C가 3개니까 3개 중에 2개는 양 끝에 보내고 나머지 여기다 일렬로 세우면 되잖아. 그럼 이게 일렬로 세우는 경우 5팩을 B가 2개 똑같으니까 2팩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5팩을 2팩으로 나눠주면 돼. 이게 답이야. 태희 지금 선생님 설명한 거 이해한 거 한번 질문하세요. 이해 가요. 그럼 이제 이거 7팩에다가 2팩, 3팩 나눠주면 7, 6, 5, 4, 3, 2, 1. 자, 이거를 2팩, 3팩으로 나눠주니까 이게 3팩이니까 약분되고 이 약분되면 이거 계산하면 되죠? 10에다가 6, 7에 42, 420이죠? 420 빼기. 자, 이거는 5팩에다가 3팩으로 나누니까 1, 2, 3 약분되고 5 곱하기 4니까 이거 20이죠? 5팩을 2팩으로 나누면 5, 4, 3이니까 이거 60이죠? 맞아요? 네. 60이야. 그럼 80이죠? 그러니까 이거 80 빼면 돼. 그러면 340이겠네? 340. 이게 답이겠네? 이해 가니? 네. 이럴 때는 6건이 편하겠구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면 문자가 다르니까 A, B, C, D 4개를
양 끝에 배치하게 되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4P2가 나와. 4P2니까 12가지가 나오니까 너무 많아. 그래서 같은 문자가 오는 경우를 전체에서 빼도 되겠구나. 그치? 그러면 전체에서 같은 문자가 오는 경우를 빼는 게 훨씬 더 빠르겠다. 오케이죠? 네. 예. 자, 또. 어, 59번이요. 자, 59번. 컴프로마이즈에 있는 10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C는 P보다 앞에 온다. 저번 시간에 뭐를 했니? 순서가 정해져 있는 순열 또는 대서관계가 정해져 있는 순열은 같은 문자로 본다. 생각납니까? 네. 순서가 정해져 있거나 또는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다. 그럴 때는 같은 문자로 본다. C와 P를 같은 문자로 보라는 거야. 그 다음에 I는 R보다 앞에 오도록 이것도 마찬가지로 I와 R이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같은 문자로 보면 그 문자가 어떻게 섞이든지 간에 한 가지로 보는 거니까 똑같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또 같은 문자가 뭐 있니? M도 같은 문자죠? 맞아요? 네. 같은 문자가 뭐 있어? O도 같은 문자네? 그치? 네. 또 있니? 없죠? 네. 그쵸? 그러니까 같은 문자가 O, M, 그 다음에 C하고 P, I하고 R 이 말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자 같은 문자로 전부 본다. 자 C, O, M, P, R, O 그 다음에 N, I, S인데 자 이 중에서 C하고 P는 같은 문자로 보는 거야. 같은 문자. 뭐 별표라고 합시다. 별표 두 개라고 봐. 그 다음에 또 I하고 R도 같은 문자로 보는 거야. 세모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 다음에 M도 두 개가 같은 문자야. M. 이해가죠? 그 다음 또 뭐도 같은 문자야? O도 두 개가 같은 문자야. 그러니 그치? 그러니까 같은 문자가 네 쌍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 몇 개야? 나머지 두 개. 없는 게 뭐니? S하고 E니? 그치? S하고 E. 이거를 일렬로 세우는 경우야. 따라왔습니까? 네. 그럼 전부 10개죠? 전부 네. 10개니까 원래가 10팩이야 되죠? 근데 같은 문자 두 개니까 2팩. 두 개가 같으니까 2팩. 두 개가 같으니까 2팩. 두 개가 같으니까 2팩. 이렇게 나누면 되겠네? 네. 저게 답이야. 음. 오케이? 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얼마니? 2가 16이죠? 그렇죠? 이거 16이야. 그러니까 10팩토리얼을 16으로 나누면 돼. 그럼 약분부터 시키는 게 낫겠죠? 19, 8, 7, 6, 5, 4, 3, 2, 2를 16으로 나누는 거니까 16이면 2하고 8이 약분되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 보니까 10팩토리얼 곱하기 K라고 했잖아. 10팩토리얼 곱하기 K라고 했으니까 K가 얼마야? 16분의 1이겠네. 그치? 이게 10팩토리얼이니까 16분의 1이 K겠죠? 내용 이해가지? 네. 오케이. 또 이거랑 그 유형 10번 아직도 헷갈려요. 유형 10번. 자,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 근데 이제 저번 시간에는 한 가지만 설명한 거야. 그걸 뭐라고 했냐면 저번 시간에 설명한 거 곱의 법칙이라고 그래. 근데 합의 법칙도 있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단순한 모양을 풀 때는 합의 법칙을 쓰는 거야. 곱의 법칙을 쓰는 거야. 이렇게 단순한 모양.
단순한 모양을 쓸 때는 곱의 법칙을 쓰는데 복잡한 모양을 쓸 때는 다 합의 법칙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의 법칙이 더 많이 쓰여. 더 많이 쓰여서 두 가지를 다 해줄게.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니까 두 가지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먼저 이런 모양은 이제 곱의 법칙이 편해. 어떤 얘기냐면 A에서 P까지 간다고 보자. 자, 경우의 수가 A에서 P까지 간다고 보자. 그럼 A에서 P까지를 가려면 따로 떼어내면 자, 직사각형이 A에서 P까지 가려면 이렇게 두 도막 나서 이게 A야. 이게 P야. A에서 P까지 최단 거리로 가려면 무조건 오른쪽으로 세 칸 가야지. 위로 어떻게 가든 위로 두 칸 가야지. 그렇지? A에서 P를 가기 위해서는 최단 거리로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세 칸, 위로 두 칸 가야 돼. 어떻게 가든지 간에. 태희야 맞니? 네. 이렇게 가더라도 위로 두 칸 가야 되고 오른쪽으로 세 칸 가야 된다고. 어떻게 가든지 간에. 그렇지? 네. 만약에 선생님 저는 이렇게 가고 싶어요.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몇 칸 가야 돼? 세 칸. 위로 몇 칸 가야 돼? 두 칸. 어떻게 가든지 간에 오른쪽 세 칸, 위로 두 칸 가야 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는 걸 A라고 놓고 위로 가는 걸 B라고 놓자고. 그렇다면 A 3개, B 2개가 A 3개, B 2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가 A에서 P까지 가는 최단 거리하고 똑같다는 얘기야. 자, 이거 한번 일렬로 나열해 볼까? 예를 들어 보면 자, 만약에 AAABB다. 이렇게 같다고 치자. 그러면 AAABB가 같다는 얘기는 AAA니까 오른쪽으로 세 칸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하나, 둘, 세 칸 가고 BB니까 위로 두 칸 같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순서를 바꿔서 만약에 AB, AB, A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이걸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중에 이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거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중에는 요것도 들어있을 거 아니야. AB, AB, A 이렇게 나열할 수도 있잖아. 그럼 이렇게 AB, AB, A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A니까 오른쪽으로 한 칸, B니까 올라가고 A니까 오른쪽으로, B니까 올라가고 A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간 경우가 이거라는 거지. 또는 자 이거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중에는 BB, A, A, A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떤 거야? 위로 먼저 두 칸 가고 이렇게 세 칸 간 거지. 그치? 그게 이거란 얘기지. 또는 BA, BA, A 뭐 이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갔다는 얘기는 뭐야? 위로 한 칸 가고 그 다음에 옆으로 한 칸 가고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한 칸, 그 다음에 A 두 번 이렇게 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A에서 P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를 다 나열해 보면 어쨌든 오른쪽으로 세 칸, 위로 두 칸 가야 된다는 거지. 어떻게 가든지 간에. 따라서 이거를 일렬로 나열한 경우하고 똑같이 나온다는 거야. 그럼 이거를 일렬로 나열한 경우가 몇 가지야? 같은 문자가 있는 순열이니까 5팩을 3팩, 2팩으로 나눠주면 되지. 그치? A가 3개, B가 2개니까 이거 순서 바꾸는 경우를 한 가지. 순서 바꾸는 경우가 3팩이니까 그걸 한 가지로 보는 거야. 그래서 3팩으로 나눠주고 이거 순서 바꾸는 경우를 한 가지로 보는 거 보니까 2팩으로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는 오케이? 이해 가니? 네. 자, 그러면 자, 지금 이 문제에서 A 지점에서 P를 거쳐 A 지점에서 P 지점을 거쳐 B 지점까지 가는 최단 거리를 구하라. 그럼 A에서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 P로 가야 돼. 그 다음 다시 P에서 B로 가라는 얘기잖아. 그렇지? 근데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는 A에서 반드시 P로 가고 P에서 반드시 B로 가라는 얘기잖아.
P를 거쳐서 B로 가려니까. 이해 가지? 네. 그럼 A에서 P로 가는 경우는 오른쪽으로 몇 칸 가야 돼? 3칸. 위로 몇 칸 가야 돼? 2칸. 어떻게 가든지 간에 이거는 전부 5가지를 3팩, 2팩으로 나눈 경우가 똑같이 나오는 거야. AAA, BB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하고 똑같아. 그 다음에 P에서 B까지 가는 경우는 오른쪽으로 2칸, 위로 1칸.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가는 경우는 B 2개, A 2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해? 3팩을 B가 2개 있으니까 2팩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이거 2개를 곱한 값이지. A에서 P도 가야 되고 P에서 B도 가야 되고. 태희야 이거 이해가? 이렇게 식 쓴 거? 네. 그래서 이거 2개 계산하면 답이라는 거야. 그럼 5팩을 3팩으로 나누니까 1, 2, 3 약분되고 5하고 4니까 20. 2로 거기 나누게 되면 10이겠네? 그치? 그래서 이거는 앞에 거는 10. 3팩을 2팩으로 나누면 3 하나 남잖아. 3. 그래서 30까지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해 갑니까? 네. 이렇게 구해도 되고. 자, 이제 하나 더 할게. 자, 이번에는 뭐를 할 거냐면 이제 합의 법칙을 이용할 거야. 합의 법칙. 자, 이게 A고 이게 P야. A에서 P를 갈 때 이쪽으로 가는 경우는 한 가지야. 그 다음 이것도 한 가지, 이것도 한 가지, 이것도 한 가지, 이것도 한 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 오직 이거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야. 이쪽도 가는 경우 오직 한 가지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점까지 가는 경우는 이쪽에서도 올 수 있고 이쪽에서도 올 수 있잖아. 이 길로 가려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1하고 여기 있는 1이 더해져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2가지가 나와. 이해가? 네. 이렇게 교점마다 더해서 계산하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여기서 올 수도 있고 여기서 올 수도 있잖아. 여기서 오는 경우는 2가지고 여기서 오는 경우는 1가지니까 이거와 이거를 더한 3가지야. 태희야 이해가니? 네.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마찬가지로 여기서 올 수도 있고 여기서 올 수도 있잖아. 여기서 오는 경우는 3가지고 여기서 오는 경우는 1가지야. 그래서 2하고 3을 더하면 여기는 4가지야. 됐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여기에 오는 경우는 여기서 올 수도 있고 여기서 올 수도 있잖아. 그치? 여기서 오는 경우는 2가지고 여기서 오는 경우는 1가지니까 이 대각선에 있는 2개를 더해주면 돼. 여기는 3가지야. 그럼 여기로 오는 경우는 여기서 올 수도 있고 여기서 올 수도 있으니까 3하고 3을 더하니까 6가지야. 그럼 여기로 오는 경우는 여기서 오는 경우는 6가지, 여기서 오는 경우는 4가지니까 합치면 10가지야.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합의 법칙이라고 그래. 근데 이거는 곱의 법칙으로 계산해도 마찬가지야. 곱으로 계산하면 A 3개, B 2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니까 5팩을 3팩, 2팩으로 나누면 되거든. 그치? 그러면 3팩 약분되면 5 곱하기 4인데 2로 나누면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1 1, 2, 3, 4, 5니까 1, 2, 3, 1, 2, 3 약분되고 이렇게 약분하면 10가지 나오죠? 그러니까 똑같이 10가지 나오는 거야. 적어놔. 합의 법칙. 네. 그래서 합의 법칙을 쓸 때는 양쪽은 전부 다 1로 적어. 전부 다 1로 적고 그 다음에 이 교점은 이 대각선에서 올 수 있으니까 대각선 길이를 곱하는 거야. 그래서 앞에 있는 대각선 2개 더해서 2, 2개 더해서 3, 2개 더해서 4, 마찬가지 2개 더해서 3, 2개 더하면 6, 2개 더하면 10. 이렇게 하는 걸 합의 법칙이라고 그래. 그래서 만약에 뭐 호수가 있거나 가지 못하는 경우 있거나
복잡한 문제들은 전부 다 합의 법칙으로 푸는 게 좋아. 곱의 법칙에 쓰지 못할 때가 많아. 그러니까 곱의 법칙은 이렇게 딱 직사각형 모양일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양이 틀어지면 합의 법칙을 쓰는 게 낫다. 이해됩니까? 네. 자, 몇 번? 그럼 이건 됐고 밑에 것도 한번 해보자. 자, 61번. A에서 B 지점까지 차단거리를 갈 때 PQ를 거쳐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PQ를 거쳐가래. PQ를 거쳐가라고 하니까 반드시 A에서 어디까지 와야 돼? P까지 와야 돼. 그 다음에 P에서 Q로 간 다음에 Q에서 다시 B로 가야죠. 그러니? 네. 그치? 그래서 PQ를 거쳐가 되니까 A에서 P로 간 다음에 P에서 Q로 간 다음에 Q에서 다시 B로 가야지. 그럼 P에서 Q로 가는 경우는 한 가지잖아. 그치? 그럼 이제 A에서 P로 가야 되는데 A에서 P로 가는 그 방법은 가로를 몇 칸 가야 돼? 하나, 둘, 셋, 넷. 세로를 두 칸. 그쵸? 어떻게 가든지 간에 가로 네 칸, 세로 두 칸을 가야 돼. 그치? 오른쪽으로 네 번, 위로 두 번 가야 돼. 어떻게 가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거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가 똑같다는 거지. A 4개, B 2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는 똑같아. 그러니까 6팩을 4팩, 2팩으로 나눠주면 돼. 이해 갔습니까? 네. 이거에다가 P에서 Q로 가는 경우는 한 가지. 그 다음에 Q에서 B로 가는 경우도 마찬가지야. Q에서 B로 가는 경우는 오른쪽으로 두 칸, 위로 두 칸 가야 돼. A라고 할까요? CC라고 할까? 자, 오른쪽으로 두 칸, 위로 두 칸. 그래서 C, C, D, D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그러니까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눠주면 돼.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6팩을 4팩으로 나누면 1, 2, 3, 4 약분되니까 6 곱하기 5, 30을 2로 나누니까 15. 그치? 자, 이거는 15 곱하기 1 곱하기 4팩이면 얼마야? 24. 24 4로 나누니까 6이죠? 그래서 5, 6, 30에서 90 나오겠죠? 90까지. 이해 갑니까? 네. 이렇게 해도 되고. 선생님 저는 그냥 합의 법칙으로 계산할래요. 그럼 이제 합의 법칙으로 계산해도 돼. 합의 법칙으로 계산할 때는 자, A에서 P까지 먼저 가는 거야. 1, 1, 1, 1, 1, 1 몇 가지만 써주고 자, 여기는 요거 두 개 더해. 그래서 2 여기는 이거 두 개 더해서 3 여기는 4 여기는 5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지? 네. 여기는 2라고 2 더하니까 여기는 3 3, 3 더하니까 6 4하고 6 더하니까 여기는 10 10하고 5 더하니까 여기는 15 그래서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가 15가지야.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마찬가지 방법으로 Q에서 B까지 가는 경우도 여기 1, 여기 1, 여기 1, 여기 1 여기는 양쪽에서 올 수 있으니까 2 여기는 양쪽에서 오면 3 여기 양쪽에서 오면 3 이거 양쪽에서 오면 6 그래서 6가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6하고 15 곱하니까 90까지.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합의 법칙을 이용해도 되고 곱의 법칙을 이용해도 돼. 두 가지 다 알아야 돼요. 두 가지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럼 63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63번이 어려워. 네. 63번은 왜 어렵냐면 입체잖아. 그치? 네. 그럼 이제 선생님이 푸는 방법만 설명해 줄게. A에서 B까지 가려면 최단 거리로 가려면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야 돼. 그치?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야죠? 네. 그 다음에 내려가야죠? 네. 그 다음에 앞으로 나와야죠? 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3칸 가야 되고
아래로 2칸 가야 되고 1칸 앞으로 나와야 돼. 맞니? 네. 그래서 A에서 B까지 가려면 오른쪽으로 가는 걸 A라고 놓고 오른쪽으로 가는 걸 A라고 놓고 그 다음에 내려가는 걸 B라고 놓고 앞으로 나오는 걸 C라고 놓으면 이거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나 똑같아. 되야 이해가? 네. 그래서 어떻게 오든지 간에 A에서 B까지 가려면 무조건 앞으로 한번 나와야 되고 오른쪽으로 2칸, 밑으로 2칸, 오른쪽으로 1칸 어떻게 가든지 간에 앞으로 하나, 오른쪽으로 3개, 아래로 2개 항상 이렇게 가야 되거든. 어떻게 가든지 간에.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가 답이야. 그럼 어떻게 돼? 6팩이죠? 똑같은 게 3개니까 3팩, B 2개 순서 바꾸는 거 2팩, 그게 한 가지로 보는 경우니까. 그치? 그럼 6팩을 3팩으로 나누면 1, 2, 3 약분되니까 6, 5, 4죠? 6, 5, 4 남는데 이거 2로 나누니까 2로 나누면 이거 2죠? 그럼 60까지겠죠? 그러니까 답은 60까지야. 그래서 같은 문자가 있는 순열로 계산한다. 이해가지? 네. 같은 문자가 있는 순열. 굉장히 곱의 법칙을 쓰면 유용하다. 또, 다 했니 이제? 네. 다 했죠. 이제 중복조합 해야 되겠네? 그쵸? 네. 자, 그러면, 이거는 지우고. 다 한 건 지우자. 너무 많아. 복잡한 1차 시계 계산도 지우고. 케이 너 저번 시간에 빠진 거 동영상 봤어? 삼각함수? 아니요, 아직 못 봤어요. 그거 꼭 봐야 돼. 네. 이번 주에 꼭 보세요. 왜냐하면 삼각함수 너 혼자 하기가 힘들어. 삼각함수는 다른 거보다 훨씬 힘들어. 삼각함수는 수업을 듣는 게 훨씬 좋아. 편하고. 그러니까 꼭 들어야 돼.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얘기해. 뭐 간단하면 그냥 빨리 질문만 받고 만약에 모르는 게 너무 많으면 어떻게든 보충을 한번 잡고. 알겠지? 어쨌든 네가 아는 게 중요한 거니까 동영상으로 가능하면 소화해보고 네. 안 되면 선생님한테 피드백을 줘야 됩니다. 네. 오케이. 쌤 삼각 한 수까지만 하고 일단은 나가죠. 너네 이제 시험 범위가 아마 삼각함수 그래프 전까지일 거야.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 나가는 게 이제 삼각함수 기본이야. 할 게 아직도 많아. 삼각함수. 오케이. 자, 이제 저번 시간에 쭉 뭘 배웠어요? 순열 배웠고, 원순열 배웠고, 다각순열 배웠고, 이제 그 다음에 중복순열 배웠고, 맞죠? 네. 함수 개수,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다 했죠? 저번 시간에 많이 배웠어. 최단거리까지 배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조합하고 이항 정리야. 너는 시험 범위가 이제 이번 단원 몇 가지야? 조합, 이항 정리까지야. 그러니까 시험 범위 짧잖아. 네. 짧으니까 문제 많이 풀면 무조건 다 맞아. 벗어나질 않아. 그러니까 문제 많이 풀면 되는 거야. 아직 시간이 얼마나 많니? 뭐 너네
중간고사 보려면 4월 말에 보는데, 그치? 한 달하고 한참 남았잖아. 한 달 2주 남았는데 뭐 이거 문제 얼마나 많이 풀겠어. 네. 당연히 다 맞아야지.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고등학교 1학년 수학하 맨 마지막에 조합 배웠죠? 네. 조합 생각나니? 네.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합이라는 건 뭐냐면 순서나 서열이 없는 경우야. 순서나 서열이 있는 경우는 순열이고 없는 경우는 조합이고, 그치? 그러니까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알개를 뽑기만 하는 거야. 알개를 택하는 거. n개에서 알개를 택하는 것을 조합이라고 하고 이 조합을 NCR로 나타낸다. n개에서 알개를 선택하는데 순서나 서열을 따지지 않는다. 그럼 이건 조합이구나. 조합은 컨비네이션의 약자 C를 쓰는구나. 그래서 NCR이다. n개 중에서 알개를 뽑는다. 이 뜻이죠. 그렇죠? 자, 이미 배웠던 거야. 자, NCN이다. 그럼 n개 중에 n개 뽑는 경우니까 NCN은 한 가지야. NC0다. n개 중에 하나도 뽑지 않는 경우 또 뭘로 본다? 한 가지로 본다. 이건 정의야. NC0도 1로 계산하고 NCN도 1로 계산하는 겁니다. 자, NCR은 어떻게 계산해요? NCR은 NPR을 R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야. 이것도 이해 가니? 네. 자,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 NPR이라는 게 뭐야? NPR. NPR이라는 건 서로 다른 n개에서 알개를 선택해서 알개를 뽑아 알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야. 그걸 뭐라고 하냐면 NPR이라고 그래. 자, NPR이라는 건 순서가 있기 때문에 n개 중에서 알개를 뽑아서 알개를 순서가 있으니까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를 NPR이라고 그래. 그런데 우리가 n개 중에서 알개를 뽑기만 하는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NCR이라고 그래. 이해되지? 그 다음에 알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는 R 팩토리얼이야. 그래서 NPR을 다시 계산하면 NPR은 NCR 곱하기 R 팩토리얼이야. 그렇죠? 그렇다면 NCR은 R팩으로 양변을 나누면 R팩분의 NPR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지. K야, 이해되지?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조합은 NCR은 NPR을 R팩으로 나누면 되는구나. 이거 하나 적어줄래? 이거 하나 적어놔. 가능하면 책에다 적으세요.